옛날 옛적 어느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에 정성이란 이름의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데 관심이 많았고 특히 간 건강을 보존하는 데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을 사람들은 자주 피곤함을 호소했고 정성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 직접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정성은 마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할머니로부터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할머니는 수많은 세월을 거쳐온 지혜로운 분으로 자연의 힘을 이용한 간 디톡스 비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성에게 이 비법의 핵심은 바로 자연의 재료를 사용한 지속적인 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로 할머니는 민들레 뿌리를 이야기했습니다. 민들레는 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죠. 정성은 매일 아침 민들레 차를 끓이기 시작했고 이 습관을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파했습니다. 민들레 차는 간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피로를 풀고 소화를 돕는 데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성은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레몬과 오이로 만든 디톡스 워터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레몬은 간의 효소 작용을 도와주고 오이는 해독과 수분 공급에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물에 담가 우려내 마시니 몸에 생기가 넘쳐 흐르고 주변의 친구들 역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은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칭과 산책을 통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켰고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간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몸의 전반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고 정성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활기와 에너지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정성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치유법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 건강의 중요성과 자연의 힘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간 건강을 위한 효과적인 디톡스 방법이 전해지면서 평화로운 마을은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모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정성이 보여준 자연에 대한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민수는 매일 아침이 견디기 힘들었다. 허리가 아파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허덕이는 나날이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봤지만 뚜렷한 병명도 없었고 가까운 물리치료소에서 받아본 치료는 잠깐의 위로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오래된 체력단 연책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곳엔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자세하게 적혀 있었다. 책에 따르면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유연성을 높여준다고 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소홀히 했던 그의 몸을 책이 주장하는 이 기적의 비법에 맡기기로 했다. 매일 아침 민수는 눈을 뜨자마자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고 낯설었다. 그의 몸은 오랫동안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단순한 동작조차 따라하기가 어려웠다.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민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이 사라졌고 낮에 일을 하는 동안에도 머리가 맑았다. 스트레칭을 통해 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졌고 이는 곧 민수의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이 깨어있는 시간 동안 의식이 더욱 또렷해졌고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 좋은 활기를 경험했다. 또한 민수는 스트레칭이 가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했다. 그것은 마음의 평안을 제공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았는지를 깨달았다. 스트레칭을 하며 깊게 들이마시는 숨은 그의 몸속 깊이 박힌 긴장감을 녹여주었고 그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1년이 흘렀다. 민수는 이제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의 변화는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이 모두 주목할 만큼이었다. 몸의 유연성 덕분에 그는 운동에 참여하기 쉬워졌고 덤으로 입체적인 인생관을 쌓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매일의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이 그의 모토가 되었다. 민수의 이야기는 그가 살던 마을을 넘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의 일상에 작은 변화 아침 스트레칭을 더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스트레칭의 이점을 몸소 경험하며 기뻐했다. 곧 마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다. 어느 날 문득 민수는 그의 다이어리에 이렇게 남겼다. 스트레칭은 단순히 몸을 풀어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삶을 풀어주었고 더 넓은 무언가와 연결되게 해주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때 피부 고민에 시달리던 지민은 어느 날 자연 디톡스 요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친구로부터 소개된 이 방법은 화학 성분 없이도 맑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민은 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고 먼저 인터넷과 책을 뒤져 자연 디톡스에 대해
공부했다. 자연 디톡스는 보통식 이용법과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민은 디톡스를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가장 먼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레몬물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물병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물을 마셨다. 그리고 피부 건강에 좋은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마다 섭취하기로 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와 케일, 브로콜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었다. 또한 지민은 카페인과 설탕을 피하고 유제품과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고구마와 현미 같은 복합 탄수화물, 라몬드와 호두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했다. 히비스커스 차와 민트차 등 다양한 허브차를 마시면서 디톡스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했다. 또한 천연 주스를 만들어 마시기도 했다. 특히 당근과 비트, 샐러리를 착즙해 만든 주스가 지민의 최애 아이템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지민의 피부에 천천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피부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는 가꿀 수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지민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저녁 규칙적인 시간에 잠들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완 요법과 명상을 통해 심신의 안정을 추구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시작된 지민의 자연 디톡스 여정은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민은 피부가 한결 맑고 생기 있어졌음을 느꼈고 피부 트러블도 점차 줄어들었다. 지민은 자신에게 맞는 자연 디톡스 방법을 찾아가는 긴 여정에서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은 조화로운 생활 습관과 의식 있는 식생활이야말로 진정한 피부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깨달음이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지민이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다. 네 번째 이야기, 우리의 삶은 태어난 순간부터 영양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간혹 영양은 단순히 잘 먹는 것 그 이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 이야기는 생애 전반에 걸친 연령별 맞춤 영양의 중요성과 그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의 첫 이웃은 부모이다. 그리고 생애 첫 음식은 이유식. 아기가 태어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 모유나 분유 외에 새로운 영양을 공급해야 할 시간이 온다. 이때 부모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는 아기에게 적절한 이유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공급해야 한다. 철분, 칼슘, 비타민 D 등은 유아기 영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유아기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돌입한다. 이 시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활발한 시기로 폭넓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필요로 한다. 과일과 채소는 필수적이며 적절한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공급도 필요하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많아지면서 뇌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한 부분이다. 꼬마 숙녀와 신사를 위한 영양 가이드라인은 보통 하루 3끼 식사와 2번의 간식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을 권장한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의 급성장이 두드러진다. 갑자기 키가 크고 체중이 늘어나는 이 시기에는 특히 충분한 칼슘과 단백질이 요구된다.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지는 시기로 외식이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늘어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섭취하는 간식이나 외식 메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하며 가급적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윽고 성인기가 찾아오면서 개인의 식생활은 더 다양해진다.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식생활 패턴 또한 그러하다. 여기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기초 대사량에 맞춰 전략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바쁜 일정 속에서 면역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다. 현대인은 간편한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지만 이 역시 영양소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년에 접어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감소한다. 그렇지만 노년기야말로 가장 세심한 영양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충분한 섬유질은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준다. 또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지방과 항산화제가 많이 포함된 식단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영양가 높은 식단은 여전히 큰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유식에서부터 노년기까지 각 연령대는 그에 맞는 영양 솔루션이 필요하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며 연령에 맞는 적절한 영양 섭취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잘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부른 상태를 넘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건강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철수였고 그는 어느 날 마을의 어르신에게서 물에 관련된 지혜를 전수받게 되었다.
어르신은 철수에게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이 인간의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유는 탈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철수는 여름철 강한 햇볕 아래에서 종종 일하다 탈수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그런 경험을 되새기며 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두 번째 이유로 건강한 신진대사를 위해서였다. 물은 체내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수적으로 관여하며 철수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얻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의 체력 향상의 뒤에는 항상 물이 있었다. 또한 물은 피부를 매끄럽고 빛나게 한다는 것이다. 마을의 아낙네들은 이 사실을 알고 항상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곤 했으며 철수도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물을 챙겨 마셨다. 네 번째로는 소화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철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매 식사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셔 위액의 농도를 조절하며 체내 소화를 원활히 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영양소의 체내 흡수에 있다. 철수는 물이 부족하면 왜 내가 무거운 느낌이 드는지를 깨달았고 이는 영양소가 적절히 머리에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 맑은 정신과 집중력 유지가 있다. 철수는 매일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 일에 대한 집중력과 사고력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면역 체계의 강화에 있었다. 철수는 마을 질병이 유행했을 때도 물 덕분에 가벼운 감기로 끝날 수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철수는 여덟 번째로 체내 온도 조절의 중요성을 배웠다. 더운 날에는 땀을 통해 자연스럽게 체온을 내릴 수 있어 장시간 노동에도 견딜 수 있게 했다. 아홉 번째 이유는 체내 독소 배출과 관련이 있었다. 철수는 물로 인해 몸 안의 노폐물들이 효율적으로 땀과 소변을 통해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체내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 열 번째 이유로는 갈증을 적절히 완화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는 갈증이 단순 불편이 아니라 몸이 물을 요구하는 강력한 신호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지혜에 가득한 날을 보낸 후 철수는 매일 충분한 물을 섭취하며 그 중요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했고 마을은 철수 덕분에 건강하고 활기찬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다.